지금 순식간에 빚 몇 억이 생겼는데 이제서야 그 성공했던 사람들 얘기가 들립니까 귀에? 성공한 사람들의 얍삽한 망한 스토리를 듣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다 이런 스토리를 듣고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샴플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 50대에 직장 그만두고 창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50대면 100세 시대면 50년이 남았잖아요. 이때 망한 50대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망하더라도 어떻게 망해야 되는지, 망하는 건 괜찮지만 폭망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비스무리한 다양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일단 가정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한 50년의 시간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통계상 50세 전에 직장에서 은퇴를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50이 안 넘어요. 49세인가 그래요 지금. 근데 이게 직장 은퇴지 인생 은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생 은퇴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장 은퇴 끝나면 그 뒤는 어쨌든 인생 은퇴 될 때까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살아남는 일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영업이 될 확률이 높은데 요식업이든 소매업이든 온라인업이든 임대업이든 어떤 업이든지 간에 퇴직금 같은 거 없고 누구 밑에서 뭐 보장해 주는 거 없고 어쨌든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자영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솔직하게 앞으로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망할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망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초보들이 엄청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들의 성공한 스토리를 들어가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경청을 하는데 항상 그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은 어려웠던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어려웠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망했고 그 다음엔 그래서 뭐 했는데 또 망했고 또 뭐 했는데 또 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언제부터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뭐 이런 대충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초보들은 그런 걸 보고서 아 망해도 의지만 가지면 저 사람처럼 불굴의지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는 와중에 이게 막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얘기를 듣는 동안만큼 막 용기 백배 되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너무 이런 가슴 뛰는 게 없었는데 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막 저 방송을 보니까 저 영상을 보니까 내가 지금 피가 끓는구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그 실제 경험 그걸 몰라요. 전체적인 스토리 쫙 지나가는 그건 알죠. 어찌 보면은 총론은 아는데 강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실패 담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실패담의 공통점들은 일종의 좀 얍삽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얍삽함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그 망했다는 것들이 이거 실제로 망한 건 맞거든요. 근데 망한 건 사실이지만 폭망은 아니고 대충 망한 거예요. 대충 망하는 걸 몇 번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성공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실력을 쌓게 되고 어느 순간 좀 알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운의 흐름이 맞춰지게 되고 성장한 내공을 더해가지고 어느 시점 폭발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충 망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을 말하면서 제가 20대 때 소주방을 차려서 운영했다가 망했어요. 뭐 이런 사실이 한번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소주방 차리고 망한 건 사실이지만 그 소주방은 사실상 자기가 20대 때 취직도 잘 안 되고 1년 동안 미친 듯이 번 돈 1,000만 원 하고 엄마한테 빌린 1,000만 원 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에 권리금 500만 원 주고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월세 50만 원짜리 해서 차린 가게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번 돈 1,000만 원, 엄마 돈 1,000만 원 해가지고 차렸어. 그럼 어쨌든 초보가 무식하게 장사의 꿈을 꿔가지고 갑자기 동네 반지하 매장이 나와가지고 싸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내 돈 지금 2천만 원 있으니까 할 수 있네? 그리고 질른 거죠. 엄마한테 부탁도 하고 엄마는 그래도 쌈짓돈 2천만 원 정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뭐 쓰리잡을 띄워서 모아온 1,000만 원도 있는 거고. 근데 공교롭게도 딱 그 시기에 1,000만 원 보증금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가게가 나왔으니까 그 가게자리에서 차린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장사가 안 됐겠죠. 5주가 안 됐으면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텅 빈 가게를 보면서 후회도 하고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안 되는데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반성도 하고 살려보려고 뭐 전단도 뿌려보고 뭐 행사도 쳐보고 또 대안이 특별히 없으니까 또 했겠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장사 안 돼도 먹고 자니까 까지진 않는구나. 근데 1년 정도 하니까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걸 깨닫고 그때 문을 닫아버리고 그때부터 뭐 배달원을 하든 뭐 할인 행사를 하든 대관을 하든 대리기사를 하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계약 끝나서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그게 망한 거잖아요. 깔끔하게. 근데 이 상황에서 포인트는
망했다고 해도 피해가 났다 해도 손해난 거는 뭐 초기 권리금하고 초기 투자금 1,000만 원 정도? 장사가 안 됐으니까 인건비 쓸 일도 없었고 장사 안 되는 지하 매장 뭐 월세도 쌌고 그냥 하루에 뭐 10만 원도 팔고 운 좋으면 20만 원도 팔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손해날 일도 없죠. 근데 그게 손해일까요? 인생 길잖아요. 만약에 내가 50년을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50년 동안 뭔가를 했을 때 그 시기 1, 2년의 시간이 내가 망했다고 해서 그게 손해예요? 그 경험을 얻으면 어떻게 값을 매깁니까? 그건 수업료라는 겁니다. 그 수업료를 치르고 또 이렇게 망했어. 근데 또 어떤 사업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이제 내가 1,000만 원도 없어.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없으니까 1,000만 원도 없이도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래서 뭐 전자상거래업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스스로 뭐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강의 사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달 동안 배달기사도 하고 대리기사도 하고 편의점 도시락 먹어가면서 모은 그 3개월치 모은 뭐 700만 원으로다가 강의 스튜디오도 빌리고 그 강의에 걸맞는 사람도 좀 구해가지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 강의 사이트에 올렸다고 쳐요.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도 배우고 나름 뭐 한 달 동안 뭐 15만 원짜리 공유 오피스 빌려가지고 내가 만든 컨텐츠 뭐 플랫폼에 올려놓고 무지하게 홍보를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결국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이 없고 인터넷 강의 그 플랫폼이 생겨가지고 나 같은 거는 아예 보지 못해가지고 6개월 만에 망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망한 건 팩트잖아요. 근데 이게 대충 망한 거지 폭망은 아니잖아요. 그 6개월 동안 온라인 시장을 알게 되고 온라인 마케팅을 알게 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어렵다는 정도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경험치를 알게 된 가치는 어떻게 가격을 매기죠? 근데 그 반대쪽에 그렇게 망하면서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에는 그렇게 대충 망한 스토리들을 듣고 진짜 망해도 다시 살아날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평생 그 직장인만 있었던 40, 50대 그분들 돈도 벌어야 되고 가오도 살려야 되고 체면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없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진짜 폭망을 향해서 가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망하냐면 가령 같은 소주방을 차려도 만약 지하 권리금 뭐 1,000만 원짜리 소주방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포차천국이라는 뭐 브랜드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자신의 퇴직금 1억 그리고 자신의 자가 집담보로 1억 그것도 모자라서 본사 프랜차이즈에서 연결해준 주류대출 1억 합해서 좋은 상권 좋은 입지라고 하는 곳에 30평짜리 가게 자리 잡고 4명의 직원들 알바 써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쳐봅시다. 한 번도 창업을 안 해본 이 50대 아저씨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망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러면 재기가 안 돼요. 이게 망하더라도 이게 더럽게 망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애초부터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가게가 아니라 사람 인건비는 계속해서 적자로 쌓입니다. 애초부터 월세도 비싸고 주류대출 잡은 거 담보대출 받은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정비가 까지기 시작하면 보증금 날려먹는 것도 다반사죠. 보증금 날려먹기 전에 쪼들리기 싫어서 소상공인 대출도 추가로 받게 되고 그러다가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개인 신용대출 받고 카드론까지 받죠. 가게 손해가 나도 생활비 안 줄 수도 없으니까 생활비도 줘야 돼. 현금 흐르면 바닥나. 신용카드 대출에 카드로 생활비 쓰고 또 돌려막고 하고 자기 돈 3억이라고 하는 전재산 플러스 알파 대출까지 다 끌어다 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다가는 내 가족들 전체 망하는 거고 이게 망하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이게 내 소중하게 살아온 내가 지난 20, 30년 동안 이 장기 근속을 하면서 버텨온 내 인생이 갑자기 나락으로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공장 노동자로 들어갈 판이고 쿠팡 상하차로 가든가 배달기사 대리기사 이것도 뭐 늙어가지고 써줄지 안 써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가는 내 모습을 참기 힘들어서 처갓집에다가 손 벌리고 이젠 어디서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좀비처럼 살다가 결국 망해가지고 그 가게를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자연인으로서 나왔다고 하면 쳐보자고요. 직원들 뭐 4대 보험 정리하고 퇴직금 정산해주고 세금 정리하고 계약기간 끝나서 처음 들어간 인테리어 했던 거 이거 철거 원상복구 해주고 망하는 와중에도 또 몇천만 원 비용이 또 들었다고 하면 쳐보자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재기가 됩니까? 이걸 바로 폭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빚인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재기를 위한 살기 위한 돈 모음이 아니라 자기가 벌려놓은 것들 빚 이자 이런 거 갚는 인생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순식간에 자신이 충실히 살아온 20년 직장 인생이 없어지고 나름 존경받던 가장 든든했던 장남 타이틀 다 없어지고 가족은 해체되고 존경받지 못하는 아빠 남편 돈만 없어지면 되는데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자신이 자신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자신을 죽이는 그 마음씀 행위 2차 피해죠. 스스로 암 유발 행동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죠. 지금 순식간에 빚 몇 억이 생겼는데 이제서야 그 성공했던 사람들 얘기가 들립니까 귀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얍삽한 망한 스토리를 듣고서 망한 스토리를 고지고대로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됐다 이런 스토리를 듣고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망한 정도를 따져서 그 망한 정도를 따라하세요. 걔가 처음에 망했을 때 이 정도 망했었구나. 따라하려면 그렇게 따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첫 창업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망해가는 건 오히려 약이에요. 망하는 건 건강에 좋습니다. 자신의 돈이 5천만 원 있으면 그 5천만 원으로 망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망하는 게 좋고, 통계상 망한 행위를 몇 번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죽지 않습니다. 생존해요. 결국 안 망해요. 실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자신을 알게 됩니다. 딱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그릇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삶의 계획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건 좋지만 폭망의 길은 가지 맙시다. 특히 100세 시대예요. 지금 40대 중후반 50대 분들 창업 상담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세요.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